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48입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의 종류들을 공부할 거예요. 토지 소유주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개발 사업 진행할 때 환지 방식인지 매수 방식인지 그런 내용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요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아 쓴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건물이 많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상업용지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사업 자체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SPC,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서류상의 회사를 가지고 운영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계정도 사업주의 계정으로 이때 계좌로 운영하면 안 되고 돈 빼나가면 안 되니까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때 운용했었죠.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업주의 장부에 이 빌린 돈이 기재 안 되는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의 효과, 부해금융의 효과를 누리니까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리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소하는 위험이 큰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했죠. 이해관계인이 많아졌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 빌려주는 것보다 위험을 많이 감수하니까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의 수익이 커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망했다면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3번. 토지개발 신탁 방식.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신탁이었어요. 그럼 신탁이 이루어지면 형식상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형식상 누구에게로? 신탁회사 수탁자에게로 넘어갔던 거였죠. 개발회사 명의로. 그래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은 다 누구 거다? 다 토지 소유주 거였습니다. 신탁을 맡긴 사람,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토지개발 신탁의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명의가 토지 소유주 명의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 거니까? 토지 소유주 거니까. 그리하여 개발회사는 뭐만 누린다? 개발 수수료만 받는 거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환지개발 방식은 해당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들여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나가 있어라 이주비 준 상태에서 내보낸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그때 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였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그래서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 비용에 소요된 비용 얘를 사업 비용에 대체된 땅 채비지였죠. 채비지.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건가요? 되돌려주는 건가요? 되돌려주는 거죠.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혼용 방식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었죠. 땅값이 싼 농지나 임지 지역인 부분의 땅은 아예 다 사들이는 매수 방식에 의하고 이미 택지로 개발된 지역의 땅은 다 사들이는 매수 방식에 의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때는 환지 방식에 의하죠. 섞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보통 사용하는 게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누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토지 소유주가. 그럼 토지 소유주가 혼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니까 위험도 혼자 감수하고 수익도 혼자 누려요? 그럼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량이 떨어지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 사업을 혼자 진행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산할 수 있다 그러면 X인 거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4대강 개발 사업 진행할 때 SK건설 컨소시움, 대우건설 컨소시움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할 때 하나의 개발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한데 뭉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눠 먹을 게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한데 이 이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죠.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개발 신탁과 개념은 똑같은데 하는 유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신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형식상의 명의 이전이. 그래서 토지 소유주 명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 종료 후에도 명의 이전이 필요 없네요. 그게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해요.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는 거지 지분의 일부를 갖는다, 수익을 취한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주공동사업은 지주,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누구랑? 개발업자랑 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뭘 댈까요? 토지를 대겠죠. 그럼 개발업자는 뭘 댈까요? 개발 사업의 능력을 제공할 거예요. 노하우를.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더라. 그 다음 5번. 토지 신탁형이죠. 신탁이 떴네요. 명의 이전 이루어지나요? 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한답니다. 그 수익은 당연히 누구 거다?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이것도 개발의 뭐만? 보수, 수수료만 받는 형태였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체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자기가 혼자 사업을 진행하니까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죠. 누구에게 의견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네, 5죠.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개발을 했대요.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한 토지 가격과 그 공사비, 돈 투입된 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쪼개 갖는 거예요. 얘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받는다, 건물의 일부로 현물로 제공받는 거였죠. 현금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 얘 신탁 있네요. 형식상 명의 이전 되죠. 개발업자에게. 신탁 없네요. 형식상 명의 이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사업 주체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주체는 다 개발업자예요.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 내용. 그래서 명의가 개발업자 명의,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게 토지 신탁 개발이었죠. 사업 수탁 방식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주 명의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개발론에서는.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맞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한대요. 건설업체에. 그리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공사비, 지금 분양금으로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죠. 되셨나요? 이렇게 단어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48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 기억하시는 거냐면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신탁자가 들어가면 신탁등기,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